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정리도 해보고 또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전략, 정리, 이제 전망들을 또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 한 주는 그 셀트럼 그룹주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뭐 우리가 이제 다들 그렇게 했지만 뭐 확신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예, 결국은 이제 호재 만발이지, 정말 가치가 증가하지, 실적도 좋지, 뭐 명분 삼을 거는 뭐 충분히 있죠. 예, 단지 이제 시세가 이제 언제 나올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예, 시간 문제였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를 했었고, 매일마다 이렇게 스터디를 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동행하시고 또 이제 공감해 주시면서 이렇게 홀딩에서 오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를 받고 또 저도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도 공유하고 전략도 공유하는 건데요. 참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에너지의 어떤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것 같고요. 구독자님들의 이제 사연도 받고 이제 응원의 말씀도 많이 받고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힘을 받으니까 더 이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을 드리고자 그만큼 열정을 좀 쏟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이제 그냥 막 일로써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이제 힘들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근데 지금까지 거의 매일마다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자체를 굉장히 즐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지금의 이 증시의 상황, 지금 정말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에 최적기이면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도 저도 많이 했죠. 돈도 많이 잃기도 하고 이렇게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쌓여갔던 어떤 노하우나 경험들을 이번에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거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 경험을 좀 공유하면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일대기 보면서 이런 사람을 닮고 싶다. 이런 사람 같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어떤 분야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했던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신뢰해 주시고 했던 부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갈 길이 되게 멀잖아요. 우리 정말 꿈의 주식을 찾기 위한 이 여정, 저와 함께 정말 여정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 여정 과정에서 정말 여러분도 지치지 마시고 저도 지치지 않고, 그리고 그걸 즐겁고 행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그런 방향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굳이 저의 어떤 제가 생각할 때 뭐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래도 좀 장점이 하나 있었지 하는 게 있다면 절대 절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실패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상황도 많았지만 뭐 와이프한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절망을 하지 않고 끝까지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이라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식 이제 잘 안 되셨던 분들, 과거에 돈을 많이 잃으셨던 분들도 저한테 사연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나가보시죠. 주식시장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희망이 많을 거고 기회가 많을 건데요.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도 계속 노력할 거고,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죠. 계속 공부하고 내가 틀린 게 없나 해서 전 토요일날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의견들, 뭐 영상이든 자료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를 막 점검하고 이제 약간 휴식도 취하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항상 유익한 어떤 내용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상간에도 뭐 서정진 회장님의 이제 뭐 YTN 출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리할 내용들, 항체 치료제 이제 개발 현황에 대한 어떤 소상한 어떤 내용과 또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또 발언하신 것들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지금 머니 빅무브,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뭐 11월 한 달 동안 해도 지금 한 8조 원 이상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어떤 변화, 추세적인 어떤 변화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좀 이해시켜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학도긴 하지만 막 용어들이 막 어려운 게 많아요. 막 보고서들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메커니즘 자체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예,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개별로 한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외국인이 왜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하고 내년도에 대한 어떤 장세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청와대에 이제 국민청원 넣지 않습니까? 정부 국민 이제 항원 검사를 하는 게, 예, 지금 현재로서 좋고, 일단은 그걸 위해서는 약사법이라든지 의료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국민청원을 넣었는데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전 국민 항원 검사를 했거나 하고자 하고 있어요. 예, 독일 같은 경우도 막 동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해야겠네 하면서 지금 그 어떻게 적용할지 지금 논의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결과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전 국민이 아니라도 전 국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신속 항원 검사를 이제 승인해가지고 이 뭐 항공 뭐 공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그 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뭐 주말 상간에 또 이제 어떤 한 교수, 예, 교수가 이제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거 사례 한번 분석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미국 시장 마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S&P 지수 0.2%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0.9% 상승해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지금 경신하는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다우도 이제 0.13%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유지해졌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그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백신 기업들이 굉장히 폭등했어요. 모더나도 한 16% 보시면.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예, 백신 기업들,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어요. 이노비오, 뭐 노바백스, 뭐 이런 것들.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릴리, 리제네론, 화이자 뭐 전부 다 올랐죠.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쪽, 예,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백신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급등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 뭐 무난하게, 예, 잘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뭐 지난 금요일 날 강한 흐름들 마감해줬고요. 확실하게 지금 전 세계 시장은 대세 상승 국면으로 확연하게 강하게 치고 달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가지고 지수는 뭐 크게 부담 요인은 없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보십시오. 코스피에서 7조 5천억이 순매수되고 있죠. 개인들은 한 4조 8천억 순매도 하고 뭐 기관은 뭐 역시 팔고 있고, 코스닥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1조 1,700억을 11월 들어가지고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세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어떤, 예, 추세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고객예수금 60조를 돌파해서 지금 깨지지 않고 있죠. 예, 고객예수금이 지금 빨간색 선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쭉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덜 들어왔다 보여지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한 100조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시중의 유동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과열된 느낌도 없으면서, 예, 이 정도에서 분명히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보시면 코스피 시장 보십시오. 화학업종, 2차전지 화학 정유 업종입니다. 2조 원을 순매수했죠. 11월 들어서. 의약품도 이제 한 4천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예, 셀트리온 그룹주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철강, 금속, 비금속 쪽도 그렇고 기계 쪽도 3천억. 예, 반도체 이제 제일 많이 당연히 3조 5천억. 운수장 뭐 자동차 쪽입니다. 예, 조선 자동차 3,200억, 유통도 1,800억, 금융 2,100억, 서비스업 3,800억. 골고루 샀어요, 진짜.
예, 진짜 경기 민감 업종 그리고 뭐 의약품이나 화학 같은 고성장 또 이제 성장하는 또 사이클 돌아온 또 반도체 쪽. 그러니까 골고루 지금 경기 민감 고성장 업종을 그냥 싹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짚을 필요 있고 고성장 업종 BBIG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드리고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경기 민감 업종이 왜 내년에 큰 어떤 붐이 형성되고 상승을 이뤄나갈 수 있을 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경기 민감주 빅사이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한 몇 개월 상간의 추세적인 흐름이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 서서히 그냥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제 특정 종목을 언급하기보다는 서서히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회복 기대감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붙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이제 유망주 리포트를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올해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을 많이 분석해서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바이오 업종의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저가였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매드팩터라든지 뭐 올릭스 같은 거 최근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웬만큼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제가 이제 분석해서 올려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경기 민감 업종의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서 매집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분석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리고 분석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평가되어 있거나 많이 올라온 것들을 정리하고 더 이제 낮은 가격대 그리고 매력 있는 무조건 가격이 낮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매력 있고 밑에서 이제 점진적인 어떤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는 것들 매집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교체를 할 거죠. 저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유통도 해놓고 자동차도 해놓고 화학도 해놓고 정유도 해놓고 반도체도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내가 가진 종목이 막 급등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올릭스 같은 게 막 급등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 그걸 또 교체할 종목을 그때 돼가지고 분석해서 막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찾아놓은 것들 중에서 리스트 중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현재 아주 좋은 거 그런 걸로 딱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어떤 전략과 패턴에 의거해서 분석해드리는 종목도 구간마다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죠. 근데 왜 그런 종목들을 분석하고 그런 종목에 관심 갖고 그런 종목을 이제 매수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느냐는 그런 논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금을 집행하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돈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돈들이고 그게 뭐 장난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중요한 노후의 자산일 수 있는 거고, 그 젊으신 분들은 집을 사고자 하는 그런 자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유튜브라는 채널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렇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돈을 다루는 거고 그 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면서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드렸어요. 그래서 내 자금을 운용하듯이 그리고 내 부모님이 운용하듯이 뭐 어차피 제 이제 처가 본가에서는 이 영상들을 항상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에게 하는 얘기이자 친구에게 하는 얘기이자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이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하는 얘기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의 빅사이클 가능성이 이제 왜 있느냐? 일단은 그 경기가 회복되면요, 물건 서비스의 이제 가격이 일단은 잠시만요.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물건 서비스의 이제 수요가 이제 높아지죠.
이에 따라서 이제 물건 서비스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건 서비스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지금 미리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구리 가격이라든지 뭐 금속들,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운임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해운주라든지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중에 가격에 반영되거든요. 그럼 이제 물건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메커니즘인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결국 이제 공장을 확장하고 경영 계획을 이제 높이면서, 기업들은 경영 계획을 높이면서 이제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예, 경영 계획을 높인다는 게 이런 쪽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들을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산업재 중간재들의 어떤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뭡니까? 결국 고용이 늘어나는 거죠. 예, 기업들이 좋아지니까 공장도 늘리니까, 공장 늘어나면 거기에 또 근무해야 될 사람들 뽑는 거고, 예, 경영 계획을 높이면서 어디 또 뭐 어디 부서 또 늘리고, 어디 지역 뭐 브라질 지사를 또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예,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 늘어나는 거죠. 이런 어떤 선순환 사이클이 뭐 한 몇 개월 상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세에는 뭐 1, 2년 상간에 다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점진적으로 뭐 2, 3년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어떤 사이클 자체는 수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외국인들 어떤 한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어떤 순매수는 상당히 추세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막 11월 샀다가 막 12월 1월 달엔 다 팽개쳐버리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이제 몇 년 정도 지속되는 경향을 이제 보이는 것이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클의 어떤 원리죠. 예. 예, 경기가 작동하는 원리,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시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는 이제 지금 금융업종도,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도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 금융업종으로도 당연히 이제 이게 영향을 주죠. 이 위에 어떤 이런 메커니즘은, 예, 자금에 대한 수요를 높이게 되죠. 예, 막 경영계획 높이니까 뭐 아니 그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공장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현금으로 다 박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금에 대한 수요를 높이게 되고, 예, 은행은 이제 신용 창조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10배, 20배 이렇게 대출을 내고, 이런 것들이 또 화폐의 유통 속도를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이제 자금이 막 돈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예. 한 바퀴 도는 거, 두 바퀴 도는 거, 10바퀴 도는 거, 이게 이제 금융업종의 실적을 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결국은 금융업종의 실적을 좋게 만들면서 경기 사이클에 이제 금융업종도 같이 동행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인은 경기 회복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11월 들어서 코스피 7조 원대, 코스닥이 1조 원대 순매수 중이죠. 뭐 그 업종도 이제 다양해요. 반도체, 2차전지, 화학정유, 헬스케어, 자동차, 조선, 해운, 유통, 금융, 철강, 금속, 건설, 서비스, 경기 민감 업종, 그리고 이제 고성장 업종,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시밀러 쪽이라든지 그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위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골고루 사고 있어요. 예, 이런 모습에서 본다면 정말 경기 회복, 예, 실적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정고점, 지금 정고점 부근,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부근인데도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 결국 이제 그 주가의 어떤 고저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세적으로 본다는 거고요. 대거 이제 매수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제 환율 효과, 예, 굉장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낮기 때문에 그냥 뭐 원화로 바꿔가지고 주식 사놓으면 이제, 예, 유리한 어떤 국면인 것 같고요. 경기 회복에 대해서 지금 추세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기적인 어떤 포석의 관점에서 들어오는 머니의 어떤 빅무브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 6년 정도 쉬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2017년도 상승장 때는 반도체 뭐 OLED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위주로 상승했지 뭐 다른 업종은 올라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5, 6년 정도 쉬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민감주가 몇 개월 상간으로 시세가 죽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풍부한 이런 유동성 바탕으로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미국 시장도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예, 빅테크주들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테슬라 빼고는. 예, 테슬라의 원형이 이제 고성장 업종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빅테크주들 지지부진함, 결국 이제 다리치 한번 기우는 거죠. 결국 필반의 어떤 원리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경기술의 어떤 자금 로테이션이 내년을 앞두고서 지금 본격화되는 어떤 전망이고요. 지금은 대체적인 경기 민감주들 제가 이제 차트를 쫙 돌려보는데요. 매직 구간이에요. 예, 사고 있는 구간이지 지금은 막 스타트 해가지고 막 급등시키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경기 민감주들 뭐 바닥에 있는 것들 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세요. 예, 왜냐면 여전히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막 팍팍 튀는 구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바이오주 잡고 막 팍팍 튀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추세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그려나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경기 민감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실적이 나중에 이제 올라오잖아요. 결국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예? 예. 이런 어떤 메커니즘상 나중에 실적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와 어닝 서프라이즈다 해가지고 막 리포트 나오고 막 이러면서 뉴스도 나오고 언론 나오고 하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막 팡팡 튀거든요. 예, 그때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경기 민감 업종. 저도 한 2바퀴 정도 사이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 이런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예, 이 정도 이해하셔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잘 이번에 이해하시고 대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쉽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다들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하고 셀트론 관련된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매주 1월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올려드리면서 지금 수개월째,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 지금 얘기죠. 예, 전 세계 최악의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 경신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드리면서 좀 그랬는데, 지금 한국도, 국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 어제였나요? 예. 연말까지 가급적 모든 모임을, 약속을 취소를 당부한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보통 약속 많으시잖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몇 군데 예약 미리 딱 잡혀 있는데, 야, 이거를 취소를 다 해야 되는 건가? 예, 취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의 이 굉장히 좀, 예, 이 상황을 잘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이게 대유행으로 진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 아까도 뉴스 보는데 막, 저기 여의도에 이제 미래세대우인가? 거기 이제 임직원들 많이 걸려가지고 또, 격리됐다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 나왔는데, 여의도도 이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 잘 극복 안 하면 이거 진짜 위험해질 것 같아요. 예. 정부가 이번에 하는 얘기는 진짜, 예, 진짜 긴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6천만 명 지금 넘었고요. 하루에 60만 명 되는 거는 지금 여전합니다. 지금 사망자가 140만 명, 미국 20만 명. 예, 지금 뭐 수만 명씩 늘어나는 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프랑스 그래 좀 줄었네요. 10,000명 수준. 스페인. 예, 저번에 이제 그 봉쇄했잖아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조금 확진자가 감소한 것 같아요. 예, 이탈리아는 좀 아직 여전한 것 같은데 미국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예, 미국이 좀 꺾이지 않고 있고 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 원활하게 좀 이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될지 잘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지금 전혀 대처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엄청난 최악의 어떤 인류를 겪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이해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하루 환자가 신규 20만 명을 넘어서 최대치다. 지금 추수감사절 뒤에 확산이 가속할 거다. 이거 진짜 막 25만 명, 30만 명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추수감사절 때 이거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조지 워싱턴 대학의 리에나 웬 박문 교수는 백신은 내년 봄과 여름에 큰 차이를 만들 것. 지금 당장 근데 백신이 차이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이 고비를 넘기까지는 한참 멀었다며 우리는 재앙으로 가는 고비를 넘고 있다. 곧 미국에서 하루 사망자가 3, 4천 명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일단 확산의 이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 게 지금 추수감사일인데요. 이거 굉장히 좀 그러니까 추수감사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미국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고 한국도 지금 주말에 400명대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일주일 평균이 400명 이상이면 사실 2.5단계로 올리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수도권 쪽은 2.5단계를 격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하겠네요.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금 회의를 열어가지고 강화 방안을 이제 논의해서 확정한다. 전국적인 것보다는 수도권 쪽에 한 격상을 하는 게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론이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론 쪽 얘기인데요. 이번 주말에 셀트론 관련해서 다룬 언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한 기자는 셀트론에 방문해가지고 그 CTP-59 항체치료제 생산하는 과정을 좀 취재하고 싶다는 이제 요청을 했는데 셀트론 측에서 지금 직원들도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게 금지되고 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금 방역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론 내부에서도 지금 외부인 출입이라든지 뭐 직원들도 다른 건물로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철저한 어떤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 지금 실제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체치료제와 혈장치료제의 경우에는 안정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의 식품의약품 안정기관에서도 검증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다. 셀트론 얘기하는 거죠. 뭐 녹십자 항체치료 혈장치료제가 뭐 해외에서 뭐 그렇게 뭐 검증받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임상지원재단,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임상 지원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서정진 회장님 또 이제 그 YTN의 한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임상 진행이라든지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발언을 좀 하신 것들 정리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좀 제가 좀 처음 알았던 거예요. 사실 그 싱가포르 이제 국영 투자에서 테마섹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분 이제 상당히 갖고 있는데 저는 셀트론이 투자 유치를 한 줄 알았는데 테마섹이 먼저 와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 성경 지명이 대단한 것 같아요. 테마섹. 투자 유치를 간 게 아니라 셀트론이 서정준 회장이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술력을 미리 알아보고 우리나라 어느 기관도 알아보지 못한 셀트론의 기술력을 갑자기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이 테마섹이 상당한 투자를 해주면서 수천억의 투자를 해주면서 지금의 또 셀트론이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잘 결합되면서 했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줬을 수밖에 없죠. 뭐 이쪽에서는 뭐 지금 엑스트를 막 2018년도부터 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이제 실현을 했지만 어찌됐든 자본을 초기에 투자했다는 거 그 결단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치료제를 공급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이제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 지금은 생활치료센터가 일단은 격리 수용소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기 치료 센터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상에 대한 부분은 뭐 한 달 안에 절차, 효능 확인 절차가 가능하다는 발언. 그리고 이제 K 방역 치료제 개발이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는 정부와 이제 같이 해나가는데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 봐라 지금 얼마나 그 심각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결국은 거기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거기 3억 명이 넘는 인구, 그거를 다 자기 나라에서 진단키트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가 한 달에 7천만 개를 만드는데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할 때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백신 접종하기 전에는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바이러스 이제 보균자면 당연히 치료제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치료제가 필요한 거죠. 보균자인데 백신 놓으면 그거 잘못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진단키트와 치료제가 세계 각국에서 앞으로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의견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좀 발언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백신 접종 국가보다는 두 번째가 좋다. 우리는 느긋하게 안정성이 있는 것들을 고르면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괜히 그냥 처음부터 급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백신들, 사실 백신에 대한 안정성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이건 사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료제 이렇게 조만간 나올 거고, 진단기술 좋고 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첫 번째 백신 접종 국가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치료제를 통한 조기 치료 체제가 갖추어지면 백신의 위험성 먼저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정규 회장님 그 발언 정리한 부분, 그리고 CDP-59 현황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은 327명이 이제 모집 완료가 됐고요. 현재 292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전부 투약 완료가 되고 이상은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다 투약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결과 데이터만 이제 체크하고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료 뒤에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모든 분석 데이터를 규제 기관에 이제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규제 기관이 이제 식약처에서 검토를 통해서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승인하게 되면 생산해둔 10만 명분을 국내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현황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효능에 대한 어떤 회장님 발언을 좀 체크해 보면 현재까지 뭐 어떤 안정성 문제도 없다. 뭐 문제 있었으면 뭐 중단됐겠죠. 이상에 대한 효능은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효능을 어떻게 좀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실 그걸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블라인드로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황을 이제 얘기하자면 정황, 대략적으로 이 환자가 위약을 맞았는지 치료제를 맞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정황을 보면 환자 대상으로 이제 몸무게에 따라 가지고 40ml 맞는 사람이 있고 80ml 맞는 사람이 있고 이제 위약군을 맞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각각 이제 뭐 300명이나 치면 100명씩 이렇게 맞는 거죠. 100명씩 이렇게 3분의 1씩 맞는데 그룹 정도의 퍼센트 정도의 차도가 있는 것 같다. 그냥 정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략 이제 표현하자면 300명이 맞았다 하면 위약군이 한 100명 빼고 한 200명 정도에서 좀 차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정진 회장 이제 그 기대하는 정도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고 밝히셨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지금 릴리사 그리고 리즈네론사는 정부 계약가가 1인 치료에 지금 400에서 45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싸게 해외에 공급을 하게 될 거고, 국내는 당연히 10만 명분 원가 공급을 하고, 해외에는 이제 생산 계획을 갖고 있는 150에서 200만 명분을 해외사보다는 좀 싸게.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뭐 한 300만 원만 잡아도 이게 뭐 6조인데, 이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조만간 이게 만약에 승인 받게 되면 이게 실적 추정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애널리스트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보가 다르지가 않아요. 예. 셀트리온은 절대 어떤 특정 집단에 그 따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예. 셀트리온은 그래 왔어요. 그게 이제 주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다르지 않아요. 정보가. 그럼 여기 간단하잖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200만 원, 300만 원 따져가지고 곱하면 이거 내년 예상 매출 나오는 거죠. 이거 뭐, 예. 지금 미국의 하루에 지금 20만 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 60만 명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의 생각에 한번 맡겨둘게요. 하여튼 예. 어떻게 실적 추정이 될 건지.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CDP-59 항체 치료제 부분은 이제 결국 식약처의 결정만 남아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임상 이상에서 200명 정도 데이터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긴급 사용 승인을 염두에 두고 2상과 3상의 중간 수준쯤으로 인원수를 잡은 거예요. 뭐 150명, 200명만 돼도 이상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327명입니다. 이거는 3상의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고 긴급 사용 승인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의 결정이라는 이제 표현을 한 이유는 이게 처음에 투약을 맞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맞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투약받은 사람들은 지금쯤은 뭐 결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데이터만 모아지면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되고 긴급 사용 승인을 낼 수 있는 데이터는 확보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식약처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지에 달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종군부 승인 신청 자체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입니다. 한 12월 20일 정도 근방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식약처가 이제 승인을 내주거나 하는 시점은 이들이 얼마나 시급한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급한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 미국이든 유럽이든 보십시오. 그 나라가 지금 그 완전히 그냥 전쟁터이기 때문에 뭐 임상도 건너뛰고 긴급 사용 승인도 그냥 신청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그냥 승인해줘 버리잖아요. 안정성이 어느 정도만 확보되면 사실 웬만큼의 어떤 효능만 좀 보인다 싶으면 그냥 허들을 낮춰가지고 승인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약처의 결정만 남은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정립 회장님도 규제기관에 달린 문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는 이제 계속 규제기관으로 지금 현재도 계속 실시간으로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327명의 모두의 데이터를 보고 식약처가 판단을 할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어느 정도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는 데이터 수준을 확인한 후에 현재 어떤 시급한 상황 속에서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지는 식약처의 어떤 결정의 문제고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체 치료제가 승인을 받게 되면 현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격리 치료를 하고 있죠. 향후 이제 조기 치료센터로 바뀔 것으로 판단돼요. 조기 치료센터로. 아니 경증 환자들이잖아요. 일단 생활치료센터 바로 그냥 항체 치료제 이제 인젝션 그냥 딱 해버리면 중증으로 안 넘어가고 딱 나서버리고. 그래서 조기 치료센터로 바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정부로서도 국민에 대한 안심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핵심 키로 지금 항체 치료제를 바라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은 게 항체 치료제인데 미국에서도 뭐 당연히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국가가 있는 이유의 가장 우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안심시켜주는, 안전을 안심시켜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핵심 키를 지금 셀트리온의 CDP-59 이걸로 정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의 이제 대표도 얘기를 하는 거고 야당 쪽에서도 전 국민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여야 뭐 대통령 할 것 없이 지금 모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 안에서도 셀트론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은요 또 안정성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국민을 안심시켜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걸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대를. 그 다음에 이제 전 국민 코로나 검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요 청원이죠. 예, 국민청원 대한민국 코로나 청정국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주세요라는 어떤 청원을 넣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8,000여 분 넘게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청원 마감 때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다 더 확산되거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참여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자발적으로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러날 때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동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슬로바키아가 지난 10월 달에 세계 최초로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여기 이제 뭐 인구가 54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 정도 되고 이제 영토도 작기 때문에 동유럽에 이제 그런 국가들이 많거든요. 인구도 작고 이제 영토도 작고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이제 많이 좀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확산되면서 문제가 좀 커지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어떤 지역 특정 지역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경로도 모른 채 그러니까 무증상자가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거리두기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지 이거 종식될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위험에 노출돼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치료제 백신 안 나오면 계속 일이 반복이에요. 거리두기 높였다 낮췄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이게 뭐 그래요. PCR보다는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 거의 민감도 95% 이상 올라온 기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에 포커스를 두면 당연히 사용 못하는 거지만 지금 동유럽 국가라든지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이 시행을 하면서 좋은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활용할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슬로바키아 보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중부 유럽에 위치한 슬로바키아가 31일 세계 최초로 전 국민 상대의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했다고 이제 보도했다. 중국 도시 칭다오가 1,100만 명 시민 전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적은 있지만 한 국가가 국민 전체를 검사하는 것은 슬로바키아가 처음이다. 슬로바키아는 540만 인구 전체를 검사하기 위해 4만 5천 명의 의료인들, 경찰, 군대를 배치했다. 이들은 약 5,000개 검사소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총리는 세계가 지켜볼 것이다. 이번 검사는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 검사는 이제 강제는 아니지만 경찰의 검문에 음성 반응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거운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별적으로 검사한 게 아니라 어디 검사소들을 이제 마련을 해놓고 전국적으로 이제 며칠 집중적으로 그냥 딱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슬로바키아 이제 대사관 들어가면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이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민들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공지를 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방식 무료였죠. 검사 방법. 보면 이제 여기 항원 진단키트 쓰인 게 우리나라 거예요. SD 바이오 센서. 그래서 세계 업체를 통해서 항원 진단키트 총 1,300만 회분. 인구가 550만이니까 두 번 정도, 두 번에서 두 번 좀 넘게 쓸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 업체의 이제 경우고요.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 중 특이도는 99.68%. 다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술이. 민감도는 96.52%로 탁월하다. 나머지 진단키트도 특이도 99, 민감도 93%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제일 기술이 이제 좋고 민감도가 좋은 어떤 효능을 내고 있고, 뭐 사실 이제 항원 검사가 이제 바이러스를 좀 적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합적으로 PCR 검사 대비해서 30% 환자를 판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둔화시키고자 하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결국은 정확도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지금 뭐 무증상자 그들을 찾아내가지고 격리해서 치료를 해버려서 더 이상의 이제 정말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확진자가 줄어들도록, 결국 이제 치료제 개발 시 투여해서 완전히 중증으로 못 가고 치료가 돼서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식에 포커스를 둔다면 저는 슬로바키아 같은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민감도 부분에 낮다 해서 그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랑 비슷한 개념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 지금 일별 확진자 증감 추이를 보면요, 이거 시행하고 나서는 사실 뚝 떨어진 부분이 있죠. 실제적으로 슬로바키아도 이번에 이런 어떤 전국민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항원 검사를 통해서 상당히 절반으로 낮췄다, 확진자 추이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전 세계 확진자 증감 추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르죠? 전 세계는 지금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슬로바키아는 이렇게 떨어진 추이를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막 와서 이제 슬로바키아 사례를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슬로바키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어떤가 한번 좀 볼게요. 슬로바키아의 어떤 자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건지, 다른 국가도 그냥 다 같이 그냥 좀 뚝 떨어진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루마니아, 임상을 이제 셀터링 제일 많이 한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슬로바키아랑은 다르죠. 비슷한 지역에 있는 국가인데,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이제 이쪽에 있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크게 뚝 떨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헝가리 같은 경우도 늘어난 추이를 계속 보이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도 늘어난 추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체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떨어진 국가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 확진자 증감 추이랑 다르지 않게 슬로바키아 주변 국가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이로 보여지고요. 슬로바키아는 이런 전국민 대상의 어떤 항원 검사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슬로바키아 11월 달에 검사하고 나서 이제 발표 나온 건데요. 이틀 만에 전국민 코로나 검사, 이틀 만에 다 했다고 합니다. 감염률은 약 1%. 500만 명 이제, 인구 3분의 2에 달하는 360만 명. 그러니까 뭐 엄청 어린 사람이나 엄청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은 좀 제외를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360만 명 대상으로 검사 완료했더니 한 1% 정도 감염돼 있더라. 그 자기 증상 안 나타나면 모를 사람들이 검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리하든 치료하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검사하면 확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청정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지난달 공동 책임이라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10세 이상 인구 전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결과 1%가 넘는 3만 8천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와, 1%나 있었어요. 전체 인구 대상 검사는 슬로바키아 내 확산 기점이 됐던 오라바와 바르데요우에서 지난달 23일 가장 먼저 시작됐다. 당시 이들 두 지역 총 인구 91%인 14만 1000명이 3일 만에 모두 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공식 증명서를 제시하면 뭐 제한 조치 같은 거를 안 받아도 되고요.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택이나 정부의 어떤 지정 호텔에서
이제 우리나라 뭐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서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격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셀트론의 어떤 치료제 딱 맞아버리면 그냥 싹 나서버리고 더 이상 안 퍼지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어떤 그 슬로바키아 관련된 이제 기사입니다. 그 정부에 이제 발표인데요. 코비드19 이중 테스트로 인해서 감염자 수를 절반 이상 줄였다. 예. 두 주말 모두 검사한 지역을 고려하면 감염률은 첫 주말 1.47%, 두 번째 주말 0.62%로 떨어졌다. 우리는 감염된 사람의 비율을 58%나 감소하는 매우 효과적인 항원 검사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국가들도 보면 크로아티아 수도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항원 검사. 이제 우리나라도 수도권 전체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예. 지금 어디서 이렇게 뭐 퍼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그래서 최근 보시면 410만 명입니다, 여기 인구가. 예. 근데 이제 10만 명 확진 파정받고 누적 사망자 1,300명.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 크로아티아의 코로나19 검사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은 약 30%.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다음 달 대규모 항원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은 다 대규모로 지금 이걸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나 하려고 지금 예정에 두고 있어요. 오스트리아도 내년 초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항원 검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좋은 어떤 이 효과를 내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이제 시행하려고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19 3개국 항원 검사 실시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결혼식, 컨퍼런스 등의 이벤트에 대해 신속 항원 검사를 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독일 보건부는 에버트 로슐 지멘스와 항원 검사 공급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공표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시를 위해서 UK 레피드 테스트 컨소시엄, 영국에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신속 테스트 컨소시엄으로부터 항체 검사 100만 개를 구매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이제 각 국가들이 이런 걸 대규모로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동유럽이 시작했고 이제 서유럽 쪽 큰 국가들이 이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 중에 하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검사 상품을 이제 11월부터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민감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지고요. 휴대용 기계를 통해서 샘플을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약국 매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결과를 제공하네요. 여기에는 단 12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약국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번에 마스크를 이렇게 보급한 것처럼 약국이 좀 약사분들께서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을 지금 영국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약국에서 자가진단 키트 사용에 대한 어떤 주목을 좀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루미라 DX 같은 자가진단 키트 긴급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진단 키트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감도가 90% 이상이어도 10%의 진짜 환자를 놓치는 것이 된다며 검사 자체의 정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전국민 코로나19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 측이든 전문가 이제 어떤 협의체 집단이든 방역 당국도 지금 정확도 때문에 그리고 검체 채취 어려움 때문에 하는데 뭐랄까요? 하여튼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든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라도 조금
위급한 지역부터 해가지고 뭐 수도권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신속 항원 검사 부분을 왜 셀트론의 어떤 신속 이제 키트 같은 게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느냐, 정부에서 승인 안 내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정부가 조금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단검사의학회 여기서도 지금 신속 진단키트 환자 40% 놓쳐서 도입이 필요 없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면서 정부 단에서도 이런 어떤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신속 진단키트를 도입하면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국민들의 잘못된 정보에 불안해하지 마시라. 이거 필요하다는 거 잘못된 정보니까 그런 거 듣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결국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할 사안이겠지만 사실 지금 어떤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도입을 시작해서 한번 보고 그걸 나중에 전국적으로 쓸지 이런 것들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과 같은 방역의 어떤 대응과 체계로는 지금 이거 뭐 계속 늘어났다 줄었다 뭐 반복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안심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항원 검사 그리고 항체 검사가 신속 검사가 검사 시간이 짧고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뭐 국민의힘 등 일부에선 이들 검사법을 도입해서 검사 건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정확한 검사법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자칫 무증상 확진자를 놓치고 이른바 거짓 양성 등의 결과로 이어져서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증상이 있거나 이제 어디 뭐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별 진료소 와가지고 PCR 검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그렇게 받고 지금 자기가 걸린지도 모른 채 막 어디 다니고 있고 뭐 어디 식당 가고 있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면 지금 뭐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대규모로 신속 항원 진단 검사를 진행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증상으로 지금 막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그런 어떤 감염자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이것도 영상 보시는 분의 또 다양한 또 의견이 있을 테니까 제가 뭐 함부로 막 뭐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청원 넣은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한계와 단점에도 해외 일부 국가에서 굳이 항원 항체 검사를 도입하는 건 유행 규모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돼서 분자 검사를 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인 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유행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신속 항원 진단 검사에 대해서 대규모 검사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 셀트론 서정진 회장님의 의견과 공감하고 저는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요. 그런 방향으로 오늘 이런 어떤 해외 사례들을 좀 찾아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이 거의 다 갔네요. 이제 뭐 내일은 11월 30일이니까 내일 모레 뭐 12월 1일, 12월 넘어갔는데요. 야, 올해 한 해 참 증시 스펙타클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 진짜 다 망할 것처럼 그랬다가 그 뒤로는 뭐 회복을 넘어서 지금은 뭐 역대 최대 증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올해 증시를 처음 접하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엄청난 경험을 쌓으시는 거고, 이 경험을 아주 오래오래 다 분석을 하셔서 또 다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실 때
활용하시면 아주 좋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게 참 좋고요. 좋은 어떤 결실을 맺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7, 6, 5,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a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 P. Seconds into the flight. The three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